불편한 군사. 단청스님 있는가? 석쇠 물감을 두고 기둥에 붙지를 하던 단청은 구부의 부름에 살짝 몸을 돌린 뒤 두 손을 모아 합장을 해 보였다. 구부의 눈에 단청이 그리던 무늬가 들어왔다. 이불난 사이에 기둥을 가득 채우고 있던 무늬였다. 법당에 드시겠나이까? 되었다. 단청은 고요한 미소로 가벼이 고개를 끄덕인 뒤 도로 제 하던 일을 시작했다. 붉고 푸른 석쇠 물감을 찍어 동그란 꽃무늬를 작게 그리기를 반복하니 색은 서로 섞여 5가지 다른 색이 묻어났다. 이들은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언뜻 화려하기만 한 색감은 오히려 고요하고 잔잔한 무늬로 변해갔다. 홀린 듯 한참이나 이 광경을 바라보던 구부는 신을 벗고 대청에 올랐다. 신묘하구나. 붉고 푸른 온갖 세파가 얽히었는데도 종례는 맑기만 하다. 불법의 힘일까? 불가의 무늬가 아니옵니다. 허면 스승이 옛적부터 그리던 것입니다. 소승의 법명이 단청인 것 또한 이 무늬를 보고 아도 스님께서 지어준 것이옵니다. 구부는 무늬에서 눈을 떼어 단청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느린 손길로 꼼꼼한 붓질을 반복하는 그녀의 모습에 구부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침을 삼켰다. 잔잔하고 단정한 무늬가 서로 뒤엉키면서 어지러이 아무렇게나 펼쳐졌다가 정례는 하나의 감상으로 합쳐졌다. 붉고 푸른 무거운 색은 오히려 고요하고 맑은 강과도 같은 봄날 새벽의 실록과도 같은 빛의 조화를 이루었다. 일부러 담아내는 것인가? 그저 그려놓고 보니 일종의 신성이 깃든 것인가? 글과 그림은 스스로 삶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소승의 보잘것없는 삶의 신성이라니요. 구부는 말없이 단청의 그림을 바라보며 끝나기를 기다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마지막 여백에 무늬를 채워놓은 단청이 붓과 물감을 정리할 즈음 구부는 입을 열었다. 그대의 현명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단청은 이 낯뜨거운 물음에 겸양하는 대신 뚜박뚜박 대답했다. 남과 나를 구분하지 않은 덕이 아닐까 합니다. 구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과 나를 넘나든다. 아도를 만나면 아도가, 복돌이 장수를 만나면 복돌이 장수가, 나를 만나면 내가 된다는 뜻이었다. 상대방의 뜻과 생각을 먼저 짐작하고 이를 미루어 두었다는 자신에 담는다. 이를 미루어 두었던 자신에 담는다. 예, 그대가 그려낸 무늬란 모두 세상에 얽힌 삶들이겠지. 그 엉망진창인 삶들이 그대의 손끝에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셈이다. 놀랍다. 그대는 놀라운 사람이다. 그리 봐주시니 감사하옵니다.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합장하는 단청을 구부는 한참 바라보았다. 이를 고요한 눈빛으로 마주보던 단청이 말했다. 하시기 어려운 말씀이라도 있으신지요? 사과하고 싶다.
난데없는 소리였으나 단청은 어디에 생각이 미쳤는지 순간 동요하여 손끝을 가볍게 떨었다. 그러나 곧 태연을 가장하여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소승에게 사과하실 일이 있으신지요? 사람은 본래 제 삶을 먼저 본다. 오직 불가의 승려만이 다르지. 평생 제 삶을 비워내려 노력하며 남의 삶, 여럿의 삶, 세상의 삶을 먼저 본다. 그러나 그것은 득도하여 입적하기 직전의 고승이나 가능하지. 아직 어린 그대가 이를 경지가 아니다. 아직 어린 그대가 이를 경지가 아니다. 그것이 어찌 사과하실 일인지요. 아마 그대의 삶에는 끔찍한 일이 있었으리라 하여 누구보다 빨리 비워낼 수 있었겠지. 속세의 흔적을 모조리 없애고 헌데 그런 수양을 쌓고서도 일부러 나를 만나 나를 따라 속세에 공성해 왔다. 그것은 단청 그대가 겪고 미처 다 비워내지 못한 고난의 매듭에 내가 엮인 탓이리라. 단청이 눈꺼풀이 떨렸다. 그녀의 옆에 나란히 걸터앉은 태왕은 그녀의 동요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굴거 없는 어조로 제 할 말을 이어간다. 내가 왕위에 올라 행한 일이란 법을 제정하고 유학을 드린 것, 그리고 불법을 공표한 것이다. 이외에는 그대와의 접점이 없다. 아마 그대는 내가 만든 법에 의해 쫓겨났다거나 내가 키워낸 유자들에게 박해를 받았을 것 같구나. 그래서 속세를 버리고 불가에 들지 않았을까? 나는 그것을 사과하려 한다. 나의 짐작이 맞느냐? 틀리지 않사옵니다. 하면 단청, 그대는 혹 나를 해하려 하였느냐? 말하고 싶진 않은 모양이구나. 단청은 미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은 더 말을 꺼내지 않았고 단청은 마음을 진정시키려는 듯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지루하도록 긴 시간을 들여 찻잔을 내려놓은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실로 영명하시옵니다. 유학을 드린 이유를 엿주는 것만으로 모두 짐작하셨사옵니까? 예, 사실이옵니다. 짐작하신 바 모두. 그분은 고개를 옆으로 돌려 물끄러미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분을 마주보지 않고 눈길을 떨어뜨리고 있었다. 소승의 속명은 민을이라 합니다. 본래 소승은 되었다. 그분은 뭐라 말하는 대신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잠시간 뜸을 들였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억지로 말하지 말라. 괴로운 이야기를 하라던 것이 아니다. 그대를 추궁하려던 것이 아니야. 편히 해주려던 것이다. 하지 못할 말을 담아두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뿐이다. 나는 드러내지 못할 속내가 있으면 그대에게 풀지 않느냐. 그대도 그리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쁘다. 민을이라는 이름 또한. 갈 곳 잃은 채 떨어지는 단청의 눈길을 쫓아가며 그분은 마치 짓궂은 장난을 친 소녀처럼
찡긋 웃었다. 단청의 늘 고요하기만 하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몇 겹으로 겹쳐서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내내 그는 걸터앉은 채로 두 다리만 허공에 번갈아 흔들었다. 그렇게 딴청을 피우며 시간을 보내다 그분은 지나가는 말투로 다른 이야기를 던졌다. 그대는 혹 부여부라는 이름을 들어보았는가? 원래 하려던 이야기인지 단청의 복잡한 심정을 털어내려는 배려인지 다만 여상한 얼굴이었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단청 또한 어느새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돌아와 있었다. 속세 사람의 이름이란 승려와는 멀기만 한 일이라. 그렇겠지. 내 사과의 뜻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마. 그분은 손끝을 들어 서쪽 멀리 어딘가를 가리켰다. 과거 미천태왕이 시대에 고구려 제1의 정병이 있던 곳을 꼽자면 틀림없이 대모달 아불화도가 도살인 낭랑이었다. 한데 백제의 철부지 장수 하나가 공을 세우겠다며 하필 그 땅에 뛰어들었던 것이야. 결과는 뻔했다. 한순간에 박살이나 모조리 사로잡혔지. 그랬군요. 상대가 잡절임을 알고 대모달은 다 풀어주었어. 그리고 풀려난 철부지와 병사들은 즉시 백리 밖까지 달아나 강까지 건너더니 갑자기 대모달이 있는 곳을 향해 누구 하나 빠짐없이 다 함께 절을 올렸다. 큰 인물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분은 잠시 새삼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씩 웃으며 즐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틀림없지. 그는 돌아가는 길에 강을 만나거든 병사들과 함께 멱을 감았고 술을 마시거든 씨름을 했다. 춤과 노래는 물론이요. 짐승 흉내까지 내어가며 어울리더라. 그는 10살 소년을 만나서도 벗을 삼았다. 그 어린 소년의 이야기를 매 순간 귀 기울여 듣고 신중히 생각해 답했어. 10살 소년. 잠자코 이야기를 듣던 단청은 그부를 빤히 바라보았고 그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맞다. 내 벗의 이야기야. 내게도 각별한 벗이 하나 있어. 그리고 그분은 잠시 향수에 젖은 듯 남쪽 하늘을 바라보며 말이 없었고 단청은 그를 방해하지 않으려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물었다. 백제왕을 말씀하시는지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였다. 서어산 1만 군사를 이끌고 나선 백제의 대장군 막고해는 눈앞에 고개를 두고 눈살을 찌푸렸다. 무서운 기세로 국경을 넘어온 고구려 7천대군은 한산으로 향하리라는 추측과 달리 그 인적 없는 고개로 들어가 주둔해 버린 것이었다. 산속의 분지라니 스스로 포위당한 꼴이 아닌가. 정벌군이 높은 고개로 사방을 두른 분지에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나 이상한 일이었다. 물자가 들어올 보급로를 스스로 끄는 셈이며 유사시에 군사를 운영할 지리적 이점을 모조리 포기한 셈이었다. 굳이 하나의 장점이라면 그 자체로 성을 이루었다는 것. 그러나 말이 되는가? 아무리 가져온 군량이 풍족한들 수비군에 비할 바가 아닌데 너무나 멍청한 일이 아닌가?
그러나 대장군, 적은 그 고구부의 지침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래, 그 때문에 망설이는 것이 아닌가? 마코헤는 깊고 깊은 한숨을 토해냈다. 고구부라는 이름만 아니었더라면 진즉에 달려가 독 안에 든 쥐들을 쓸어냈을 것이었다. 그러나 유서 깊은 명가의 자제들로만 이루어졌다는 그 소중한 전력을 적국 안의 고리무원으로 두었다. 틀림없이 무언가를 무서운 비밀과 함정을 숨긴 고구부의 계략일 것이었다. 일단 공격을 해보시지요. 뒤에 무슨 계략이 있든 나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성을 잃은 형국이라 하지 않았는가? 적이 달아날 길이 없다는 말은 곧 아군으로서도 쉬이 들어갈 일이 없다는 말이야. 좁은 홈로로 들어가면 손해만 볼 것이다. 하면 군량과 물자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만이 맞다. 기다릴수록 유리한 것은 우리야. 군진을 가다듬고 기다린다. 마코헤는 결국 서산으로 들지 않고 가까운 곳에 군령을 차린 뒤 보고를 올렸다. 적의 물자가 다 떨어지기를 기다리겠노라. 그리하면 적은 자연스레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마코헤는 보고를 올린 뒤 채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분통을 터뜨리며 탁상을 내리쳤다. 그곳은 곡창, 드넓게 펼쳐진 백제 북부 최대의 곡창이 바로 이 서산을 끼고 있는 까닭이었다. 소문으로만 퍼지던 전란의 뒤숭숭한 분위기가 사실이 되어 백제 정역을 물들이기 시작했다. 고구려 대군이 와 있다는 사실에 근처 백성은 크게 동요했다. 바로 얼마 후면 걷어들어야 할 벼가 익어가고 있는데도 피난길에 오르는 이들이 조금씩 늘어가기 시작했다.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백제 북부를 모조리 먹여 살리는 젖줄과도 같은 곡창이었다. 서로의 목을 겨눈 셈이구나. 마코헤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었다. 그저 시일을 기다리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그 순간을 초래한 것이 바로 고구부의 뜻이라는 점이었다. 대체 다음 수는 무엇일까? 고우는 말에게 풀을 뜯기며 누워있었다. 서어산의 분지는 초목이 우거진 풍요로운 땅이었고 고구려 군사는 닷새가 넘도록 편안히 주둔하며 여덕을 마음껏 풀고 있었다. 이쯤이면 백제군이 들어오는 고개를 꽉 막았을 테지. 들어오려는 쪽이든 나가려는 쪽이든 쉽게 뜻을 이루지 못할 거야. 이대로라면 포위를 자청한 우리가 불리한 것이 아닌가? 근처에 걸터앉은 총독이 못내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글쎄 못해도 2달가량은 버틸 테니 모를 일이야. 꼭 불리한 것만도 아니지. 적의 대군을 국경 안에 들인 나라의 백성을 생각해보게. 분노와 불안과 불순이 싹틀 걸세. 더군다나 여기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곡창이야. 그렇다면 유리한 것인가? 고우는 눈살을 찌푸리며 핏잔을 주었다. 이 친구야, 물자가 다 떨어지면 한복하는 수밖에 없는데 유리할 리가 있는가? 하면 큰일이 아닌가? 그래서 이상하다는 것이야. 전쟁이란 건 원래 이렇게 하는 법이 아니거든. 이렇게?
생사의 결전이라는 건 말 그대로 최후의 최후에나 하는 짓이야. 실상은 서로 힘을 겨루다가 불리한 쪽이 도망하게끔 하는 것, 항복하게끔 하는 것. 아, 이대로라면 우린 다 죽겠구나 하는 판단을 서게끔 하는 데까지 몰고 가는 것. 그게 보통 승리라는 것이지. 그런데 생각해보게 우리의 주장은 왕제 고일현, 선봉의 장수들은 유서 깊은 명가의 자제들, 과연 쉽게 항복할 군사일까? 그런 혈기왕성한 군사를 가지고 이런 보지도 듣지도 못한 배수의 진을 쳤어. 뿐인가? 이 군사가 전멸이라도 했다간 고구려의 귀족들이 가만 있을까? 어렵군. 고우는 물끄러미 정적을 바라보다 한숨을 쉬었다. 말하자면 서로 대놓고 심장에 칼을 겨누었다는 것이야. 일단 싸우면 누가 죽든 둘 중 하나는 죽어. 헌데 정말로 이상한 점은 말일세. 이 멍청한 형국을 만들어낸 것이 고금 제일의 천재라는 그 섬세하기 이를 데 없는 태왕폐하라는 점이야. 아, 맞아. 그렇지. 태왕폐하께서 그렇다면 걱정이 없네. 유리한 것이야. 정둑은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 태왕이라는 단어에 그저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이구, 됐네. 그리고 어디 가서 말하지는 말게. 굳이 알려줘서 좋을 게 없는 이야기들이야. 거우는 풀줄기 하나를 입에 물고는 다시 드러누워 버렸다.